만약 진돗개 한 마리가 미국 아이의 생명을 3번이나 구했다면 믿으시겠어요? 교통사고에서 아이를 밀어내고 강도로부터 가족을 지키고 추위 속에서 체온을 나누어준 하얀 개. 그리고 6개월 동안 말을 하지 않던 8살 아이가 그 개를 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양아, 고마워. 한국에서 온 진돗개 한 마리가 미국 가정에 일으킨 기적.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클릭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감동이 됩니다. 시카고의 차가운 새벽 3시. 병원 복도를 걷는 한 남자의 발걸음이 공허하게 울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35살 시카고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죠. 지금 막 72시간 연속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어요. 손에는 커피 자판기에서 뽑은 차가운 캔커피가 들려 있습니다. 진짜 커피 맛은 아니지만 졸음을 쫓기엔 충분해요. 오늘도 3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2, 심정지 환자 1명. 그런데 이상해요. 분명 사람을 살렸는데 마음은 왜 이렇게 무거울까요? 차 안에서 백미러로 뒷좌석을 봅니다. 8살 제이크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어요. 아이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생기가 없어요. 6개월 전 아내 리사가 집을 떠났습니다. 당신은 환자들만 사랑해요. 가족은 안중에도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던진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리사가 떠난 후 제이크는 말을 멈췄습니다.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하더군요. 아이가 심리적 충격으로 의도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상태예요. 물어보면 고개만 끄덕이거나 흔들 뿐이에요. 집 현관문을 열 때마다 느끼는 이 고요함.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제이크야,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아이는 어깨를 살짝 으쓱할 뿐입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냉동 피자를 데우는 소리만 부엌에 울려 퍼져요. 예전엔 리사가 만든 따뜻한 수프 냄새가 집안 가득했는데 제이크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습니다.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 대화는 없어요. 아이는 피자를 조금 먹더니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제이크야, 아빠가 미안해. 늦게 와서. 제이크가 저를 한번 쳐다봅니다. 그 눈빛에서 뭔가를 읽으려 하지만 아이는 이내 시선을 돌려버려요. 침실로 올라가는 제이크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8살 아이의 어깨가 이렇게 작고 외로워 보일 줄 몰랐어요. 아이 방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섭니다. 제이크야, 잘 자. 아빠가 사랑한다. 문 너머로 들리는 건 침묵뿐이에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털썩 앉습니다.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생각해요. 응급실에서는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저인데 왜 제일 소중한 아들의 마음은 구하지 못할까요? 냉장고에 붙어있는 제이크의 그림이 눈에 들어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 아빠, 엄마, 제이크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는데 이제는 엄마 부분이 까맣게 지워져 있어요. 아마 리사가 떠난 후에 제이크가 지운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미어집니다. 새벽 2시 제이크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요. 살며시 문을 열어보니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이고 있습니다. 아이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아요. 악몽 꿨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빠도 여기 있을게. 제이크의 작은 손이 제 손을 살짝 잡습니다. 6개월 만에 아이가 먼저 손을 내민 거예요. 그 순간 다짐합니다.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제가 더 좋은 아빠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바로 이틀 후 저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하얀 천사가 나타날 줄은. 이틀 후 밤 9시. 또다시 긴 수술을 마치고 병원 직원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린이집 불빛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벌써 집에 간 지 오래. 제이크만 혼자 구석 책상에 앉아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또 늦어서 미안해요. 선생님께 고개를 숙였어요. 괜찮아요, 마크 씨. 그런데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제이크가 다른 아이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늦는 바람에 제이크가 더 외로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이크의 손을 잡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손을 내밀었지만 아이는 조금 떨어져서 걸었어요. 예전에는 제 손을 꼭 잡고 깡충깡충 뛰던 아이였는데 지하 2층 주차장은 어둡고 을씨년스러웠어요. 야간 근무자들의 차 몇 대만 듬성듬성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제이크는 바닥에 그어진 하얀 주차 라인을 따라 걸으며 혼자만의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한 발 한 발. 마치 줄타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르르르르. 엔진 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브레이크 소리도 없이 그냥 직진하고 있었거든요. 전방에서 승용차 한 대가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헤드라이트가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자다.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 차가 향하는 방향에 제이크가 있었거든요. 제이크야.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아이는 여전히 바닥만 보며 선 위를 걷고 있었어요. 차와 제이크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m. 아니, 5m.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의사 가운이 바람에 펄럭이며 제 다리를 감쌌어요. 안 돼.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선가 하얀 번개가 튀어나온 거예요. 순백의 털을 휘날리며 달려오는 게 한 마리.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마치 흰색 화살처럼 보였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얀 개가 제이크의 몸을 정확히 옆으로 밀어냈어요. 제이크는 안전한 기둥 뒤로 굴러떨어졌고 차는 개와 살짝 부딪히며 지나갔습니다. 끼익! 음주운전자가 그제서야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저는 급히 제이크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이크야, 다쳤어? 아이는 무릎에 약간의 찰과상만 있을 뿐 멀쩡했어요. 하지만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하얀 개가 제이크 곁으로 다가왔어요. 다리를 약간 절고 있었지만 꼬리를 살짝 흔들며 제이크의 얼굴을 살살 핥아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6개월 동안 감정 표현을 하지 않던 제이크가 그 개를 보더니 두 팔로 꼭 껴안은 거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눈빛에서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개의 목걸이를 확인해 봤습니다. 파란색 가죽 목걸이에 은색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하양이. 정말 이름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아름다운 개였습니다. 크기는 중형견 정도. 귀가 쫑긋 서 있고 눈빛이 맑고 총명해 보였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와서 음주운전자를 연행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양이를 급히 동물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네요. 다리에 타박상만 있어요. 수의사 선생님이 안도의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용감한 개군요. 주인을 찾아주세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제이크가 하양이와 떨어지려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는 처음으로 강한 의지를 보이며 제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하양이를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어요. 보내지 말라는 뜻이었죠. 하양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이크 옆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는 것처럼요. 주인을 찾을 때까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임시로만 돌봐주자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어요. 제이크가 하양이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에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하양이가 단순히 제이크를 구해준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하양이는 잠시 집안을 둘러보더니 곧장 제이크 방 문 앞으로 가서 앉았어요. 마치 원래 그 자리가 자신의 자리였던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 개가 정말 특별한 개일지도 모른다는. 첫날 밤, 저는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개를 키워본 경험이 전혀 없었거든요. 어릴 때 부모님이 알레르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셨고, 바쁜 의사 생활에 개까지 돌볼 여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양이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양이가 한 일은 놀라웠어요. 집안을 한 바퀴 천천히 돌더니 곧장 제이크 방 문 앞에 가서 조용히 앉는 거예요. 거실에 푹신한 소파도 있고 부엌에 따뜻한 자리도 있는데 하양이는 딱딱한 복도 바닥을 택했습니다. 마치 내 자리는 여기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양아, 여기 담요 깔아줄게. 담요를 가져다 깔아줬지만 하양이는 고개를 살짝 기울일 뿐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이크 방 문에서 단 1cm도 벗어나지 않으려 하더군요. 그날 밤 새벽 2시쯤이었어요. 제이크가 악몽을 꾸고 있었나 봐요. 방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하양이가 낮게 끙하고 소리를 냈어요. 마치 주인님, 제이크가 깼어요라고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급히 제이크 방으로 가보니 아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어요. 괜찮아, 제이크야. 아빠 여기 있어. 그때 하양이가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와서 제이크 침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살살 핥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이크가 진정되더군요. 하양이의 따뜻한 혀가 아이의 불안을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양이가 사료를 먹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배고플 텐데 사료 그릇 앞에서 멀찍이 앉아만 있었어요. 저는 사료가 마음에 안 드나 싶어서 다른 브랜드도 사왔지만 여전히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이크가 일어나서 하양이 옆에 앉자 그때야 천천히 사료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하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마치 하양이가 제이크의 허락을 기다린 것 같았거든요. 둘째 날 제이크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이크야, 하양이의 진짜 주인이 찾으러 올 수도 있어. 그럼 보내줘야 해. 제이크는 그 말을 듣더니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세게 저으며 하양이를 더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이는 걸 보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잠깐만. 일단 며칠만 더 함께 있어보자. 그 말에 제이크가 환하게 웃었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셋째 날 밤,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응급수술 때문에 병원에 있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베이비시터 미셸이 제이크를 돌보고 있었는데 새벽 2시쯤 집에 강도가 침입한 거예요. 미셸의 증언에 따르면 처음에는 이상한 소리만 들렸다고 해요. 창문 여는 소리 같았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양이가 미셸이 떨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양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일어났어요. 마치 사냥꾼처럼요. 하양이는 평소처럼 짖지 않았답니다. 대신 조용히, 정말 조용히 부엌 쪽으로 향했어요. 부엌에서 진짜로 서랍 뒤지는 소리가 났을 때 미셸은 깜짝 놀라서 일어서려 했대요. 그런데 하양이가 미셸 앞을 막으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고 합니다. 정말 소름 돋았어요. 하양이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침입자가 거실로 나타난 순간 하양이가 움직였습니다.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침입자 뒤로 다가가서 정확히 종아리 뒤쪽을 딱 하고 물었어요. 으악! 침입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양이는 바로 놓고 대신 침입자와 계단 사이를 막아섰어요. 제이크가 위층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침입자는 다리에서 피가 나는 걸 보고 완전히 겁을 먹었나 봐요. 하양이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계속 노려보고 있으니까 결국 창문으로 도망쳤답니다. 그 모든 소동에도 제이크는 깨지 않았어요. 하양이가 조용히 처리해서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게 해준 거죠. 새벽 4시
미셸의 급한 전화를 받고 집에 달려왔을 때 경찰 조사는 이미 끝난 후였어요. 정말 똑똑한 개네요. 경찰관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짖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 게 인상적이에요. 보통 개들은 흥분해서 난리를 치는데 하양이는 여전히 제이크 방 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양이를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하양아. 제이크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하양이는 제 손을 조용히 핥으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개는 단순한 유기견이 아니라 제이크의 진정한 보호자라는 것을.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도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하양이가 가진 진짜 능력을 모르고 있었어요. 며칠 후에 발견하게 될 그 놀라운 비밀을. 일주일 후 하양이가 보여준 가장 놀라운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오후 근무라 제이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이는 평소보다 기침을 조금 하고 있었지만 단순한 감기 기운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양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이크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아이의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저에게 달려와서 짖기 시작했어요. 왈, 왈왈. 하양이가 짖는 걸 처음 봤기 때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 하양아? 배고파? 하지만 하양이는 사료 그릇 쪽을 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계속 저를 제이크 쪽으로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마치 빨리 제이크를 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관심을 끌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조용히 해, 하양아. 제이크 밥 먹고 있잖아. 하지만 하양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급하게 짖으며 제 바지를 잡아당겼어요. 그때 시계를 보니 오후 6시 30분이었어요. 정확히 30분 후. 오후 7시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이크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한 거예요. 헉, 헉. 아이의 얼굴이 빨갛게 변하면서 기침이 심해졌어요. 천식 발작이었습니다. 제이크야. 저는 급히 응급 가방에서 흡입기를 꺼내서 제이크에게 사용했어요. 다행히 증상이 가라앉았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하양이가 30분 전에 보인 이상한 행동이 제이크의 천식 발작을 미리 알린 신호였다는 것을. 말도 안 돼. 의사인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걔가 그런 걸 미리 알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대학교 동기이자 수의사인 사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라, 혹시 걔가 사람의 질병을 미리 감지할 수 있어? 뭐? 왜 갑자기? 우리 집 개가. 아니, 임시로 맡고 있는 개가 말이야. 제이크 천식 발작을 30분 전에 미리 알았어. 전화기 너머로 사라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그거 대단한 건데. 내가 직접 봐야겠어. 이틀 후, 사라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하양이를 보자마자 사라가 감탄했어요. 와, 정말 아름다운 진돗개네. 체격도 좋고 눈빛도 정말 맑아. 사라는 동물행동학 전문가답게 하양이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하양이의 걸음걸이, 자세, 심지어 꼬리 움직임까지 모두 체크했습니다. 마크, 이게 정말 특별해. 사라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일부 개들은 사람의 화학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 특히 천식이나 당뇨병 같은 질환의 경우 발작 전에 몸에서 특별한 호르몬이나 화학물질이 분비되는데 그걸 개가 냄새로 맡을 수 있다는 거야. 정확해. 개들의 후각은 사람보다 10,000배 이상 뛰어나거든. 하지만 사라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모든 개가 그런 능력을 가진 건 아니야. 특별한 훈련을 받거나 정말 천부적인 감각을 가진 개들만 가능해. 그럼 하양이가? 응, 하양이는 그런 특별한 개 중 하나인 것 같아. 사라는 진돗개에 대해서도 설명해줬어요. 진돗개는
원래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보호 본능이 엄청나게 강한 견종이야. 특히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가장 약한 존재를 본능적으로 보호하려 한다고 알려져 있어. 그래서 하양이가 제이크를. 맞아. 하양이는 제이크를 자신이 보호해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이크의 몸에서 나는 미세한 변화까지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는 거지.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이크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하양이가 또 그 행동을 보였어요. 킁킁거리며 제이크 주변을 맴돌더니 저에게 와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하양이의 신호를 이해했어요. 제이크야, 잠깐 이리 와봐. 아이를 확인해 보니 호흡이 조금 빨라져 있었어요. 아직 발작 증상은 없었지만 미리 흡입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과연 20분 후 제이크가 가벼운 천식 증상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미리 대비했기 때문에 큰 고생 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해. 저는 하양이를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어떤 의료 장비보다도 정확하고 빠른 조기 경보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날 밤 사라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사라, 또 마쳤어. 정확히 20분 전에 미리 알려줬어. 와, 정말 놀랍다. 마크, 이거 논문감이야. 논문? 응. 진돗개의 질병 감지 능력에 관한 연구. 분명히 학계에서 주목받을 거야. 저는 생각해봤어요. 하양이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양이가 제이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였어요. 그날 밤 제이크가 잠든 후 저는 하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하양아. 제이크를 이렇게 잘 돌봐줘서. 하양이는 제 손을 조용히 핥으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이에요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하양이를 더 이상 임시로 돌보는 개가 아니라 저희 가족의 정식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하양이가 제이크에게 가져다 줄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게 해주는 것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면서 제이크에게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온 제이크는 제일 먼저 하양이를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하양이 어디 있지? 하는 표정으로 두리번거렸고 하양이를 발견하면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제 아들의 진짜 미소였습니다. 주말이면 둘은 거실에서 특별한 놀이를 했어요. 제이크가 공을 살짝 굴리면 하양이가 조심스럽게 물어와서 아이의 발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다른 개들처럼 신나게 뛰어다니지 않고 항상 제이크의 속도에 맞춰주었습니다. 마치 내가 편한 만큼만 놀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제이크가 하양이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물론 소리내어 읽지는 않았지만 그림책을 펼쳐놓고 하양이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손짓으로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하양아, 이거 봐. 여기 토끼가 있지? 입술만 움직일 뿐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하양이는 제이크 옆에 조용히 앉아서 마치 정말 듣고 있는 것처럼 집중했어요. 가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꼬리를 살짝 흔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저도 하양이 덕분에 제이크와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어요. 예전에는 제이크에게 직접 오늘 학교 어땠어?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는 하양이를 매개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양이는 오늘 어떻게 지냈을까? 제이크가 학교 간 동안 심심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이크가 하양이를 쓰다듬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었어요. 간접적이지만 아이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양이가 저희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제이크가 잠들기 전에 하양이에게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하양아, 고마워. 정말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제이크가 소리를 낸 거예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저는 가슴이 뛰어서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아빠도 엄마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데 너는 알아주는 것 같아. 제이크가 하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무서웠어, 하양아. 엄마가 떠난 게 내 잘못인 것 같아서. 말하면 아빠도 떠날까봐 무서웠어.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이크가 그런 부담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양이는 제이크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아이의 손을 핥아주었어요. 마치 괜찮아. 난 절대 떠나지 않을게라고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이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고 했어요. 물론 하양이가 함께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제이크야, 아빠가 미안해. 그동안 내 마음을 몰라줘서. 제이크는 저를 바라보다가 하양이를 쳐다봤어요. 마치 하양이에게 어떻게 하지?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하양이가 제이크의 손을 살짝 핥자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정말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이크가 저에게 말을 건넨 거예요. 엄마가 떠난 건 제이크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아빠는 절대 제이크를 떠나지 않을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하양이가 제이크를 지켜주는 것처럼 아빠도 제이크를 평생 지켜줄 거야. 그때 하양이가 저희 사이로 와서 앉았어요. 마치 약속을 지켜주겠어요라고 증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해오셨거든요. 마크 씨, 제이크가 오늘 친구들과 말을 했어요. 정말요? 네. 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히 안녕이라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손도 들었고요. 집에 돌아온 제이크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학교에서 말했다며. 제이크가 하양이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양이가 용기를 줬어요. 하양이처럼 용감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하양이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계가 제이크에게 준 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세상과 소통할 용기, 다시 살아갈 희망을 준 거였습니다. 고마워, 하양아. 정말 고마워. 하양이는 제 눈물을 조용히 핥아주었어요. 그리고 꼬리를 살짝 흔들며 제이크 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듯이요. 그날 밤 제이크는 하양이에게 말했어요. 하양아, 이제 무섭지 않아. 너 때문에 용기가 생겼어. 하지만 저희는 아직 몰랐어요.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는 것을. 그리고 하양이가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제이크를 지켜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2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응급호출이 왔어요. 다중교통사고로 중환자가 응급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제가 집도해야 하는 복잡한 뇌수술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베이비시터 미셸에게 맡겼을 텐데 그날은 미셸이 가족 결혼식으로 바빴습니다. 할 수 없이 제이크의 단짝 친구 톰이 엄마인 캐롤에게 부탁했어요. 괜찮아요, 마크 씨. 아이들을 센트럴파크에 데려가서 놀게 할게요. 하양이도 함께 데려갈게요. 캐롤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토요일 오후니까 공원에 아이들이 많을 거고 제이크도 다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저는 제이크에게 말했어요. 토미와 재미있게 놀고 하양이 말 잘 듣고 있어야 해. 아빠 수술 끝나면 바로 갈게. 제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양이의 목줄을 잡았어요. 하양이도 평소처럼 제이크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캐롤에게 다시 한번 전화했어요. 혹시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걱정 마세요, 마크 씨. 애들 잘 놀고 있어요. 수술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환자의 뇌출혈이 심각했고 중간에 예기치 못한 합병증도 발생했어요.
평소 같으면 3시간이면 끝날 수술이 5시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6시가 넘어 있었어요. 집중해, 마크. 이 환자를 살려야 해. 스스로에게 말하며 수술에 몰두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수술을 마치고 손을 씻고 있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캐롤이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캐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크. 미안해요. 제이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공원에서 사라졌어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토미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정말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캐롤의 목소리가 울먹거렸어요. 화장실에서 돌아왔을 때는 제이크와 하양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벌써 1시간째 찾고 있는데 어디에도 없어요.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했어요? 네, 이미 했어요. 공원 경비원들도 모두 수색에 나섰어요. 정말 미안해요, 마크. 저는 급히 수술복을 벗고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최악의 상황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제이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 낯선 사람을 무서워해요. 혹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 센트럴파크에 도착하니 이미 경찰차 여러 대가 와 있었어요. 캐롤과 토미가 놀이터 근처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마크. 정말 잠깐이었는데. 캐롤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캐롤. 지금 중요한 건 제이크를 찾는 거예요. 경찰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이크의 인상착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평소에 제이크가 좋아하는 장소나 숨을 만한 곳이 있나요? 제이크는 말을 잘하지 않아요. 낯선 사람을 만나면 더 위축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공원 전체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불안감만 커져갔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고 기온도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이크가 얇은 티셔츠만 입고 나왔는데 오후 8시가 되어도 제이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 범위를 공원 밖까지 넓히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지만 뉴욕이 워낙 큰 도시라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한 가지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양이가 제이크와 함께 있다는 것. 하양이가 있어. 저는 중얼거렸어요. 하양이는 절대로 제이크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지난 2달 동안 봐왔잖아요. 그 개가 얼마나 제이크를 사랑하고 보호하는지. 아마 지금도 제이크 곁에서 아이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오후 9시, 저는 혼자서라도 제이크를 찾기로 했어요. 손전등을 들고 공원 구석구석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이크가 무서워서 숨어 있을 만한 곳은 없을까? 나무 뒤, 벤치 아래, 화장실 근처. 모든 곳을 다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제 마음은 점점 절망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오후 9시 30분, 공원 북쪽 끝 지역을 수색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왈, 왈, 왈. 깨 짖는 소리였는데 하양이의 목소리 같았어요. 하양아. 저는 그 소리를 따라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소리는 공원 북쪽에 있는 오래된 관리사무소 건물 쪽에서 들려왔어요. 그 건물은 몇 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아서 출입 금지 구역이었습니다. 제이크야. 제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양이의 짖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마치 여기 있어요. 빨리 와요. 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양이의 짖는 소리를 따라 달려가니 폐건물 주변 철조망 한쪽이 뜯어져 있었어요. 아마 제이크가 그 틈으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왈, 왈, 왈. 하양이의 목소리가 건물 지하에서 들려왔어요. 평소에는 절대 짖지 않던 하양이가 이렇게 계속 짖는다는 건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급히 911에 전화했습니다.
센트럴파크 북쪽 폐건물에서 실종 아동 발견. 구조대 급히 보내주세요. 하지만 구조대가 오려면 최소 20분은 걸릴 거라고 했어요. 20분. 너무 길었어요. 철조망을 비집고 들어가니 건물 안은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곳곳에 위험한 구멍들이 뚫려 있었어요. 제이크야. 아빠야. 제 목소리가 건물 안에 울려 퍼졌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하양이의 짖는 소리만 더 절실하게 들려왔습니다. 건물 한쪽에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는데 난간이 부러져 있었어요. 설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이크가 여기서 떨어진 건 아닐까요? 계단을 내려가는 것은 정말 위험했어요. 손전등 하나에 의존해서 부서진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의 깊이는 생각보다 깊었어요. 3미터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드디어 지하실 바닥에 도착했을 때 손전등 불빛이 비춘 구석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양이가 제이크를 완전히 감싸 안고 있었어요. 제이크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하양이는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감싸서 체온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제이크야. 급히 달려가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제이크는 의식을 잃어 있었고 이마에 상처가 있었어요.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것 같았습니다. 맥박을 확인해 보니 다행히 규칙적이었지만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만약 하양이가 없었다면 제이크는 저체온증으로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하양이는 저를 보더니 더 간절히 짖었어요. 왈, 왈, 왈. 마치 빨리 깨워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이크야, 아빠야. 일어나렴. 아무리 불러도 제이크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하양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제이크의 얼굴을 부드럽게 그리고 끈기 있게 핥기 시작한 거예요. 따뜻한 혀가 아이의 차가워진 얼굴을 계속 핥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이크의 손을 자신의 발로 살짝 건드렸어요. 마치 일어나 제이크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이크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양이는 더 열심히 제이크를 하였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이크가 눈을 떴어요. 아이는 처음에 어리둥절해했지만 하양이를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이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거예요. 하양아. 고마워. 6개월 동안 듣지 못했던 아들의 목소리. 저는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제이크야. 괜찮아. 아빠. 하양이가 계속 따뜻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깨우려고 했어요. 제이크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양이는 제이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리고 제이크의 손을 다시 한번 조용히 하였습니다. 제이크를 일으켜 세우려는데 아이가 발목을 절었어요. 떨어지면서 다친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업어줄게. 제이크를 업고 지하실에서 나오려는데 하양이가 저희 앞에서 길을 안내했어요. 어떤 계단이 위험한지,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 마치 완벽한 가이드견처럼 저희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구조대와 구급차가 막 도착하고 있었어요. 여기요. 여기 있어요. 응급구조사들이 급히 달려와서 제이크를 담요로 감싸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경미한 뇌진탕과 발목 염좌 정도로 보입니다. 다행히 체온도 많이 떨어지지 않았네요. 응급구조사가 말했어요. 이 개가 체온을 유지시켜준 것 같습니다. 정말 똑똑한 개네요. 구급차에 제이크를 태우면서 저는 하양이도 함께 태워달라고 부탁했어요. 규정상 개는 제발요. 저 아이에게는 저 개가 꼭 필요해요. 간곡히 부탁하니 허락해 주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동안 제이크는 하양이의 털을 쓰다듬으면서 말했어요. 아빠, 하양이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저를 깨우려고 했어요. 그래,
하양이가 제이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양이는 영웅이에요. 제이크의 말에 하양이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동안 하양이는 제이크의 침대 옆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의료진들도 하양이의 충성심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개는 처음 봅니다. 정말 특별한 개네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저 아이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에요. 검사 결과 제이크는 완전히 괜찮았어요. 하룻밤 관찰 후 퇴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제이크가 잠든 후 저는 하양이에게 말했어요. 고마워, 하양아. 제이크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양이는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하양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저희 가족의 진정한 수호천사라는 것을. 그리고 제이크가 다시 말을 하게 된 건 우연이 아니라 하양이가 준 용기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도 말이에요. 병원에서 하루 관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이크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한 거예요. 아빠, 하양이는 우리 진짜 가족이 맞죠?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하고 또렷했어요. 저는 감격해서 제이크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 하양이는 우리 가족이야. 정말 소중한 가족이지. 제이크는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하양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양아, 들었지? 우리 진짜 가족이래. 하양이는 제이크 옆으로 가서 꼬리를 흔들며 아이의 얼굴을 살살 핥아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고. 그날부터 제이크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어요. 정말? 뭘 발표했는데? 하양이에 대해서요. 우리 가족이 된 하양이 이야기를. 제이크가 신나게 말했어요. 친구들이 하양이를 보고 싶다고 해요. 언제 학교에 데려와도 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선생님께 물어보고 생각해보자. 제이크는 더 이상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리고 학교 생활도 즐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해 오셨어요. 마크 씨, 제이크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어요.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요. 정말 다행이네요. 하양이라는 게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정말 특별한 개인 것 같아요. 집에서도 제이크는 예전의 밝은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어요. 저와 함께 요리도 하고 하양이와 공원에서 뛰어놀기도 했습니다. 특히 하양이에게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했어요. 하양아, 앉아. 하양이가 즉시 앉으면 제이크가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하양아, 손. 하양이가 앞발을 들어 제이크와 악수하면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제이크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하양이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지켜줄 수 있어요? 저는 제이크에게 그동안 알게 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양이는 진돗개라는 아주 특별한 개야. 한국에서 온 개인데 주인을 지키는 게 DNA에 새겨져 있어. 한국? 제이크가 눈을 반짝였어요. 한국은 하양이의 고향이야. 진돗개들은 수백 년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정말 충성스럽고 용감한 개가 되었어. 우와. 그럼 하양이는 한국개구나. 그날부터 제이크는 한국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보였어요. 도서관에 가서 한국과 진돗개에 대한 책들을 빌려왔고 인터넷으로 진돗개 영상들을 찾아봤습니다. 아빠, 나도 나중에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하양이의 고향을 보고 싶어요. 저는 제이크에게 약속했어요. 언젠가 꼭 한국에 가서 하양이의 고향을 구경하자.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이크의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실린 거예요. 진돗개가 구해준 아이, 다시 말하게 되다. 기자가 저희 집에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감동적인 기사로 작성되었어요.
기사에는 하양이가 제이크를 교통사고에서 구하고 강도로부터 지키고 마지막에는 추위 속에서 생명을 구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이크가 하양이 덕분에 다시 말하게 되었다는 감동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연락해 왔어요. 하양이를 직접 보고 싶어요. 진돗개를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축하드려요. 동네에서 산책할 때면 사람들이 하양이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아, 신문에 나온 그 개네요. 정말 영웅이에요. 하양이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항상 제이크 곁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이크가 숙제를 하는 동안 저는 하양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하양이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개 한 마리가 저희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양이가 오기 전 저희는 정말 깨진 가족이었어요. 제이크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고 저는 아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양이가 저희 사이의 다리가 되어주었고 제이크에게 다시 세상과 소통할 용기를 주었어요. 그날 밤 제이크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하양이가 와서 정말 행복해요. 이제 무섭지 않아요. 저는 제이크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어요. 아빠도 정말 행복하다. 하양이와 제이크가 있어서. 아빠도 이제 많이 웃어요. 예전에는 항상 슬퍼 보였는데. 제이크의 말에 저는 깨달았어요. 하양이가 제이크만 변화시킨 게 아니라 저도 변화시켰다는 것을. 이제 저는 더 좋은 아빠가 되었어요. 제이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양이는 여전히 제이크 방 문 앞에서 잠을 자요. 하지만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제이크도 하양이가 있어서 안심하고 깊게 잠들 수 있어요. 어느 날 아침, 제이크가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하양이 덕분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 하양이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그거구나. 지금 저희는 진정한 가족입니다. 마크, 제이크, 그리고 하양이. 세 명이 함께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이크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고 하양이는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저희를 맞이해요. 저녁이면 세 명이 함께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어요. 정말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이에요. 하양이라는 특별한 개가 저희에게 가져다준 기적 같은 변화. 이 감동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제이크와 함께 한국에 가서 하양이의 고향을 보고 싶어요. 하양이가 태어난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진돗개들이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지 직접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양이는 제이크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어요. 우리 가족의 영원한 수호천사, 하양이와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도 반려동물과 특별한 추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